안녕하세요. 하자하자입니다. 오늘은 전편에 이어서 이제 복합적인 원인으로 결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음, 인터넷의 분양 홍보 평면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도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보통의 요즘 유행하는 게 포베이 평면도 아파트인데요. 보시면 여기는 드레스룸 옆에 대피 공간이 있어요. 이 대피 공간은 간접외길에서 요 구간에서 지금 결로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대피 공간에 단열을 거실 기준으로 한다면 그런 결로나 곰팡이 생기는 그 확률이 줄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 아파트의 배치입니다. 드레스룸 대피 공간 방향이 하루 종일 음지라는 가정을 하면 결로가 생길 확률은 3배에서 4배 이상 결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평면도인데요. 여기 비슷합니다. 포베이 평면이고요. 침실 1, 2가 있고 거실 있고 안방이 있고요. 결로가 생기는 확률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해볼게요.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레스룸에 그 단열 공사가 안 좋으면 무조건 결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단열이 과다하게 되어 있으면 또 드레스룸의 온도가 높으면 유리창에 결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안방 화장실, 여기 화장실이 있죠. 이 화장실의 습기가 높게 계속 유지된다면 이 습기가 드레스룸에 유입이 돼서 곰팡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보통 대부분의 드레스룸이 이렇게 지금 창이 작아요. 크지가 않아요. 그 대피 공간이 있는데 이 대피 공간에 단열이 잘 안 되어 있어요. 대피 공간이기 때문에 소방구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화문이 있는데 딱 이 문자 한 개만 들어가게 지금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단열이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결로를 좀 줄여보는 그런 방안을 조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원인이 단열 불량이라고 하면 전편에 말씀드렸듯이 단열 보강을 해주면 됩니다. 원인이 이것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단열 보강만 해주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두 번째, 이 단열 보강이 또 잘 돼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에 대한 습기, 안방 화장실에 대한 습기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드레스룸 배치가 방 쪽으로는 해가 잘 드는데 드레스룸엔 대낮에도 음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포베이라는 설계 평면의 유형의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이 포베이의 장점은 뭐냐? 이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거실, 안방, 침실 쪽에는 해가 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맞바람이 불게 되어서 있죠. 현관에서 보시면 현관문을 열어놓으면 이게 침실 쪽으로 다 환기가 맞바람이 불게 되고요. 주방 쪽 문 열면 거실이 되고 보통 게 보면 드레스룸 문은 굉장히 작아요. 그 드레스룸 사이에 문이 또 있죠.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 있죠. 근데 이쪽 안방 드레스룸에는 환기가 잘 안 되는 그런 평면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 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배치가 이게 계속 음지다. 겨울에 계속 음지다. 환기도 잘 안 되죠. 해도 잘 안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 겨울 되면은 계속 구체가 계속 얼어 있는 거예요. 드레스룸에 온도를 계속 높여주게 되면 이 단열재가 1차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구체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 구체가 녹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는 차갑고 여기는 엄청 열이 보일러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겠죠. 그러면 이제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단열이 잘 돼 있으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설계의 요인과 그 다음에 아파트 배치의 요인과 이런 복합적인 원인들이 많이 생겨나요. 안방 욕실에 대한 습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드레스룸은 이제 복합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돼 있는 거예요. 결로를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 5가지 정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안방과 안방 화장실의 드레스룸이죠. 거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보일러를 좀 돌려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드레스룸에 있는 그 옷도 많이 있겠죠. 거기 있는 습기들이 이제 옷과 그 벽면에서 이제 날아오르겠죠. 날아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문을 다 열어주시면 이 창문의 문을 열어주시고 대피 공간 문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대피 공간에 있는 PL 창도 문을 열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날아오른 그 습기가 문을 다 열어주시고 나면 왜 이게 환기가 되냐? 온도 차이가 생겨요. 이 바깥에 대피 공간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대피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드레스룸 창문 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 온도나 기류는 높은 곳에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이쪽에서 드레스룸에서 바깥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교환기까지 같이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드레스룸의 그 기류가 옷 속이나 벽에 있던 그 습기들이 날아오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류를 계속 돌려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환기를 좀 해보시고요. 근데 제가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냐면, 다들 보시면 그냥 창문만 열어놓으세요. 아니면 보일러만 떼면 되겠지. 하고, 그다음에 이 대피 공간의 문은 안 열어놓으세요. 그 화장실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세요. 이 방문이, 이걸 닫아놓고 하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넓은 공간으로 흐름이 생겨야지, 이 작은 공간으로만 공기 흐르면 그렇게 많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일러를 처음에 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보일러를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통 환기만 한다던가 단열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드레스룸에 잠식해 있는 습기를 발산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돌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집 드레스룸이 음지인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하루에 해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드레스룸의 창이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음지가 되면 벽체는 온도가 계속 낮고 단열은 잘 돼서 드레스룸의 온도가 높다면 전체적으로 습기가 드레스룸에 머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안방 화장실까지 습기가 여기 있는 안방 화장실까지 습기가 이렇게 유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머리가 아프겠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들을 많이 써보셨겠지만 제가 제안하는 포인트는 드레스룸이 머금고 있는 습기를 옷하고 벽지, 그다음에 실 내부에 있는 습기를 날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돌려주고 온도를 높여주는 방법을 처음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환기를 시켜주셔야 되는데 이 환기도 대피 공간에 있는 이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창문도 다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드레스룸에 있는 문, 그다음에 화장실에 있는 문 있으실 거예요. 문을 다 열어주시고 맞바람이 불 수 있도록 환기를 충분히 시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전열 교환기는 당연히 이제 돌려주셔야겠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한, 한 번에 같이 병행해서 하셔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환기를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일러를 올려줘서 실내부의 온도를 올려주는 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원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보일러를 돌려서 실내부의 온도를 올려서 그 드레스룸에 있는 습기를 발산을 시키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습기를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그런데 보일러를 안 돌리고 그냥 환기만 시키는 법을 쓰다 보니 코너나 옷에 있는 그런 습기가 발산이 안 돼서 다 100%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좀 활용을 잘 하셔서 드레스룸 관리를 잘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별로 관련해서 영상은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이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보시면 더보기에 제 주소하고 블로그 주소 남겨놓을 테니까 그 글을 남겨주시면 그 문제점 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주제는 마감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발코니 부분에 크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코니 쪽 크랙 부위별 하자 유형을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은 도배 하자는 어디까지 우리가 하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배 하자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가구 하자 종류도 알아볼게요. 마감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 해서 우리 집 관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유지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